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경기도 광명에 사는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1년 전 이혼했고, 아이는 제가 친정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며 키우고 있습니다. 전 남편과는 대략 5년 남짓 같이 살았네요. 아이가 있어서 이혼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사실 결혼 생활은 결혼 초반부터 원만하지 않았습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이혼 생각한 적 많았고, 당연히 아이 때문에 망설였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혼으로 종지부를 찍게 되었네요. 남편은 결혼 전 돈 문제를 거짓말한 게 있었는데 아이 낳기 전까지 경제적으로 저를 좀 힘들게 했었어요. 겨우 인간 만들어 놓고 살만한가 싶었더니 제 뒤통수를 치더군요. 남편의 밑바닥까지 치사한 모습을 보고 나니 앞으로 계속 이 인간과 같이 살다가는 내 정신이 버틸 것 같지 않아 그냥 이혼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결혼 자체를 하지 말아야 했던 것 같아요. 파국으로 끝날 결혼 생활이라는 것부터 그때부터 예견이 되었음에도 결혼 전날 파혼이 무서워 그냥 진행한 제가 가장 바보 같긴 합니다. 일단은 제가 결혼이라는 잘못된 선택을 어찌하게 되었는지부터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전 남편과 시부모님은 저를 비롯한 우리 친정 부모님을 참 우습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거기까지 생각 못 했는데 지나고 생각해 보니 정말 괘씸하게 여겨집니다. 게다가 본인이 코가 석자일 때는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굴던 인간이 나중에는 본인이 자기 혼자 잘나서 잘 된 줄 알더라고요. 사실 저는 결혼식 전에 조상님이 알려준 파혼의 기회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것도 결혼 상대자인 예비 남편이 자기 입으로 직접 고백했어요. 결혼식 하루 전날 예비 남편이 저에게 엄청난 사실을 말하더라고요. 선영아, 실은 내가 너한테 말을 차마 못한 게 있는데 들어줄 수 있어? 무슨 일인데 그래? 나한테 거짓말한 것만 아니면 상관없으니까 빨리 말해봐. 어차피 내가 알게 된 사실인 거야? 응. 어차피 결혼하면 너도 알게 될 거고 결혼한 다음에 얘기하면 네가 화낼 수도 있을 거라서 결혼 전에는 말해야 할 것 같아서. 분위기를 잔뜩 잡길래 무슨 심각한 말을 하려고 저러나 했지만 솔직히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 같으면 파혼 사유가 될 만한 사실을 털어놓더라고요. 사실은 내가 부모님 집 살 때 돈을 좀 보태드린 게 있어. 한 2억 5천 정도. 그래서 지금도 매달 이자랑 원금을 갚고 있거든? 결혼하면 각자 생활비 내서 돈을 모아야 하니까 이건 네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 근데 요즘 사업이 힘들다 보니 대출금 갚고 나면 생활비가 많이 안 남더라고. 물론 계속 이렇게 힘들지는 않겠지. 사업이 좀 풀리면 극복할 수 있는 문제니까 이해해 줄 수 있지? 부모님 집 사는데 돈을 보탰다길래 저는 본인 여윳돈으로 보탰다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보탠 돈이 자기 돈이 아니라 대출이라는 말이더군요. 뭐? 대출이 2억 5천? 그렇게 큰 금액이었으면 진작에 말했어야지. 우리 부모님도 알고 계셨어야 하는 건데 왜 이제야 말해? 그때는 대출금 갚는 게 그리 어렵지 않았거든. 어차피 나중에 내가 물려받을 집이니까 너한테는 결혼해서 말해도 괜찮을 줄 알았어. 근데 사업이 자꾸 힘들어지니까 아무래도 말해야겠다 싶어서 털어놓는 거야. 자기 혼자 그 돈을 전부 부담한다고? 그 집에 사는 건 부모님이잖아. 나중에 물려받는다고 해도 그건 한참 나중 일이지.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모르는 거잖아. 이걸 결혼 하루 전에 말하는 거 솔직히 경우가 아니지. 나 지금 너무 당황스럽다. 결혼해서 네가 피해볼 일은 절대 없을 거야. 너는 그냥 이런 상황이라는 걸 알고만 있으면 되는 거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 결혼은 계획대로 하면 되는 거야. 아무 문제 될 거 없어. 갑자기 빚이 2억이 넘게 있다는 말 듣고
너무 황당했지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식을 올렸습니다. 결혼 하루 전날 얘기를 듣고 모든 걸 없었던 걸로 하자고 말할 용기가 그때는 없었어요. 우리 부부 신혼집은 저와 예비 남편이 거의 비슷하게 반반해서 전세로 얻었고 친정엄마가 결혼 비용 3천만 원 보태주시기까지 했습니다. 결혼 당시 저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남편은 자영업을 했는데 음식 관련 사업이라 수입은 괜찮았어요. 다만 일이 좀 고단했습니다. 저랑 연애하면서 돈 걱정하는 거 본 적 한 번도 없었고 결혼하자고 큰 소리 칠 때도 자기가 다 알아서 하겠다더니 막상 결혼하려고 까놓고 보니까 생각보다 모은 돈도 없더라고요. 남편이 변명하기로는 원래 사업하는 사람은 늘 현금이 없다더군요. 그래도 빚은 없는 줄 알았는데 결혼 직전 그 사실을 알게 된 제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결혼해도 저에게 피해가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큰 소리 치는 거 믿고 결혼 진행한 제가 스스로 팔짝 꼬았다는 거 저도 압니다. 그래도 결혼 이후에 남편이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어쨌든 그때 다 뒤집어 엎고 친정 부모님께도 말했으면 결혼해서 내내 힘들게 마음고생할 필요도 없었을 테니 그 점은 후회가 되네요. 그래도 제가 한 선택이니 어쩌겠어요? 결혼도 제 선택, 이혼도 제 선택이니까 모두 저 스스로 감내해야 하는 몫이었던 거죠. 결혼해서 좋은 건 딱 신혼여행 때까지더라고요. 결혼 초반부터 저는 이 결혼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월급쟁이이고 남편은 사업을 하는데도 남편은 전혀 삶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시간적인 거나 경제적인 면에서 제가 더 나은 상황이었어요. 장사하면서 시간 여유가 없는 남편은 집에 오면 늘 피곤해했고 휴일에는 거의 TV만 보거나 잠을 잤습니다. 반면 저는 규칙적인 출퇴근 시간이 보장되고 수입도 일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집안일이며 장 보는 거며 그런 거 전부 제가 도맡아 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통장을 합치지도 않았고 남편이 생활비를 준다거나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각자 버는 돈은 각자 관리하며 쓰고 마트나 외식 등 같이 돈 쓸 일이 있으면 여유 있는 쪽이 썼습니다. 내가 한 번 내면 다음번엔 남편이 한 번 낸다던가 이런 식이요. 주위 결혼한 지인들 보면 보통 같이 벌어도 생활비를 받아서 쓰거나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저축도 하고 안정적인 모습이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 우리 부부가 계속 이렇게 살다가는 돈을 못 모으겠다 싶어 남편에게 생활비를 일정 금액 내자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러더라고요. 여보, 지금 내가 매출이 그닥 좋은 게 아니야. 수입이 일정치가 않으니까 매달 똑같은 금액을 주기는 어려워. 대출금 나가는 거 빼고 그때그때 입금해 줄게. 그걸로 우리 생활비 하고 남는 거는 당신이 알아서 저축해. 그런데 남편이 주는 돈이라는 게 매달 대단치가 않았습니다. 어느 달은 100만 원도 안 줄 때가 있었고 어느 달은 또 조금 넉넉하게 줄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 저축을 하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비교하면 안 되는 거지만 점점 회의감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맞벌이의 생활비는 내가 더 쓰는 것 같고 살림도 내가 도맡아서 하는데 남편은 저보다 더 많이 먹고 집안일을 도와주는 것도 없었으니까요. 왜 내 주위에는 남편들이 다들 살림도 잘하고 돈도 잘 벌어오는 건지 그런 모습 보면서 부럽기도 했습니다. 남이랑 비교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 거니까 앞으로 잘 살 국리나 하자고 애써 마음을 다잡아도 경제적인 부분이 석연치 않으니 결혼 생활이 삐걱거리기 시작하더군요. 시부모님은 살고 계신 집 대출을 아들이 갚고 있는 것에 대한 미안함이나 고마움이 전혀 없으셨고 나중에 아들 몫이 될 테니 돈 내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아들이 사업이 힘들어서 수입도 별로인데 그나마 버는 돈에서 대출금 갚고 사느라 마누라와 사이가 안 좋아지든 말든 관심조차 없으셨고요. 이 사실은 친정 부모님은 모르셨기 때문에
저는 힘들다는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즈음 남편 사업이 큰 위기가 있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새들어 있던 상가 주인이 월세를 올리겠다는 통보를 하는 바람에 남편은 장사를 정리해야 하는지까지 고민하는 상황이 생겨버렸습니다. 말이 월세를 올리겠다는 거지 사실 상가 주인 입장에서는 그냥 나가라는 말이었어요. 돈이 있으면 올려주겠다고 버티겠지만 장사도 잘 안 되는 마당에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혼자 며칠 고민하다가 저한테 남편이 이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가게 문제 고민을 좀 해봤는데 말이야. 여기서 장사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번 기회에 좀 더 목 좋은 자리로 옮겨서 새로 시작하는 게 낫겠다 싶어. 힘들게 버텨서 장사해봤자 대출금 갚고 나면 끝이니까 돈 벌어도 의욕이 안 생겨. 원래 돈 벌려면 돈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가야 한다잖아. 월세가 비싸도 그만큼 돈이 되는 자리로 가서 해야 할 것 같아. 사실 남편 말이 맞긴 하죠. 큰 돈 벌려면 사람과 돈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가진 게 없으니 비싼 상급지로 갈 엄두를 못 내는 거였죠. 누가 그걸 몰라? 그럴 능력이 없으니 문제지. 돈도 없으면서 어쩌려고 그래? 그냥 월세를 더 싼 데로 옮기는 게 낫지 않아? 힘들다고 싼 데로 옮기면 그 돈 아끼려 다 망하는 수가 있어. 절대 그건 안 돼. 저는 임대료 싼 곳을 권유했지만 남편 생각은 달랐습니다. 싼 곳으로 갔다가 아예 망할 수 있다면서요. 남편이 잠시 고민하더니 입을 열더라고요. 여보, 내가 이런 말 하는 거 진짜 염치 없는 거 알아. 근데 지금은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방법이 없다. 생각해보니까 장모님 말이야. 월세로 받는 돈이 꽤 있지 않아? 지금 장모님 하시는 학원에서도 돈 꽤나 버시잖아. 우리 결혼할 때 도움받은 거 당신이 장모님한테 한 1억 정도만 융통해달라고 부탁하면 안 될까? 그냥 달라는 거 아니고 빌려달라는 거야. 사업만 잘 되면 별로 큰 돈도 아니고 내가 꼬박꼬박 갚을 수 있거든. 지금은 돈 나올 구석이 당신뿐이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줄 수 없겠어? 남편은 머리를 굴리다 결국 결론 냈다는 것이 우리 친정엄마에게 손을 벌리는 것이었나 봅니다. 저희 친정이 사실 시댁보다는 여유롭긴 해요. 아빠는 저 결혼하기 1년 전에 공직에서 퇴직하셨고 엄마는 오랫동안 학원 쪽 교육 사업을 하셨거든요. 퇴직이 없는 일인데다 환갑도 안 된 젊은 나이셔서 아직 한창 활동하고 계시고요. 아빠 연금 덕에 노후는 큰 걱정이 없으시지만 몇 년 전 무리하게 대출받아 다세대 주택을 지으셨다가 고전하기도 하셨습니다. 모든 일에는 명함이 있듯 큰 돈을 벌기는 해도 또 그만큼 나가는 돈도 많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자기 부모보다는 우리 부모님이 더 여유 있다고 생각하고는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뭐? 몇 천도 아니고 1억이나 필요하다는 거야? 우리 수준에서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 당신 앞으로 이미 2억에 넘는 빚이 있는데 또 빚을 내서 무리하게 사업을 하자고? 더군다나 우리 부모님한테 손을 벌려서? 난 못해. 당신이 알아서 해. 손을 벌려도 당신 부모님한테 먼저 손을 벌리는 게 순서 아니야? 당신이 알다시피 우리 부모님이 무슨 돈이 있냐? 말해봤자 부모님 가슴만 찢어지지. 지금 상황에서 은행 돈을 빌려서 쓰면 당신이랑 내가 더 힘들어져. 꼭 1억까지는 아니더라도 융통해 주실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물어봐 주기라도 하면 안 되는 거야? 당신이 어렵다면 내가 직접 말씀드릴게. 당신 나 모르게 엄마한테 돈 얘기 꺼냈다가는 나 진짜 가만 안 있어. 망하든 말든 당신 사업이잖아. 당신이 알아서 해. 저도 말은 그렇게 했지만 설마 아니 남편 망하는 게 좋겠어요? 다만 비빌 언덕 있다는 거 알고 너무 쉽게 말하는 것 같아서 그게 얄미웠던 겁니다. 물론 남편 입장에서는 절박한 심정이었을 거라는 거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시집간 딸이 남편 사업자금 보태주자고 나이 들어가시는 부모님께 돈 해달라고 하는 게 얼마나 못할 짓인 건지는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아무리 딸이어도 쉽게 할 수 있는 말은 절대 아니었어요. 저는 당연하게도 남편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저만큼이나 남편은 끈질기고 고집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엄마한테 말하면 가만 안 두겠다고 엄포까지 놓았지만 결국 한 달도 안 돼서 친정 엄마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너무 쉽게 최서방을 도와주고 싶다면서 돈을 빌려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예, 최서방한테 얘기 들었어. 가게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다면서? 당장 먹고 사는 문제인데 왜 엄마한테 빨리 말 안 했어? 니들 둘이 끙끙 앓는다고 어디서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 되든 안 되든 어른이랑 상의를 했어야지. 그 돈 엄마가 해주기로 했어. 그러니까 최서방 너무 뭐라 하지 말어라. 엄마가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주는 거니까 그것도 감사한 일 아니니? 자리 잡으면 그때부터 갚으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엄마, 최서방이 귀엽고 돈 얘기한 거야? 내가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인간이 진짜 양심이 없나 봐. 그냥 없다고 하지. 그 돈을 덜컥 준다고 해버리면 어떡해. 얘는? 최서방이 엄마 돈 떼어먹겠어?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애쓰는 거잖아. 네 시부모님들은 둘이 먹고 사는 것만 해도 벅차다며. 아셔봤자 걱정하실 테니까 그냥 말씀드리지도 마. 최서방 말도 일리는 있어. 돈이 들더라도 돈 벌리는 자리에 가서 하는 게 맞다. 엄마도 사업하는 사람인데 그걸 모르겠니? 엄마, 고마워. 그 돈은 꼭 매달 이자 쳐서 갚으라고 할게. 설마 내가 이자 놀이 하자고 해주는 거겠어? 이자는 됐고 원금만 천천히 갚아. 너도 이제 속 그만 끓여라. 힘든 날이 있으면 좋은 날도 오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어. 최서방이 잘할 거다. 엄마가 그렇게 돈 빌려주신 덕분에 남편은 본인이 원하던 자리로 옮겨 요즘 트렌드에 맞게 리모델링까지 한 후 다시 재오픈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엄마 말이 맞더라고요. 저는 또 장사 안 되고 허덕거리며 살까봐 걱정이었는데 걱정이 무색하게 새로운 자리에서는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남편이 사업이 서서히 잘 되기 시작하면서 저도 살림이 좀 피었던 것 같아요. 저는 생활비로 매달 100만 원 받아도 감사했거든요. 근데 남편이 생활비를 처음으로 200으로 올리더니 몇 달 후부터는 일정하게 300만 원씩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받은 실수령액이 대략 280 정도였고 제 월급으로는 생활비를 하고 남편이 주는 돈은 거의 다 저축을 했어요. 그렇게 1년을 넘어가니까 5천만 원이 조금 넘게 목돈이 모이더라고요. 저는 정확히 남편 가게 매출이 얼마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차도 바꾸고 직원도 2명을 쓰는 걸 보니 그럴 만한 여유가 있을 거라고 예상만 했습니다. 아마 쭉 시부모님 살고 계시는 집 대출도 꽤나 갚았을 것 같았고요. 저한테 주는 생활비에 우리 엄마 돈도 매달 몇십만 원씩 갚는다고 하는 거 보니 꽤 순수익이 많았을 거란 생각입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되면서 저는 결혼 2년 반 만에 첫 아이를 임신했고요. 임신하고 5개월쯤 직장 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 미리 육아휴직을 당겨서 했습니다. 남편 가게도 안정적으로 굴러가고 저도 아이 낳고 휴직하려고 돈을 좀 모아놓았으니 이제 맘 편히 지낼 수 있으려나 싶었어요. 그런데 역시 저는 편하게 지낼 팔자가 아니었나 봅니다. 저 휴직하자마자 이번에는 또 시댁에서 일이 터졌거든요. 문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씀씀이가 크신 분이었습니다. 노후 대책도 없고 버는 돈은 경비 일하시는 시아버지가 벌어오는 게 다인데다 살고 있는 집도 남편이 대출금을 갚아주고 있었고요. 시아버지가 벌어오는 돈이 얼마 안 된다고 해도 따로 남편이랑 시누이에게 용돈도 받으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시누이가 결혼을 앞두고 목돈이 좀 필요했나 봐요. 저는 시누이 시집 갈 때 500만 원 정도를 보태줄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 결혼할 때 시누이가 회사 다니고 있었지만 뭐 따로 받은 기억은 없어요. 오히려 제가 예단비를 갖다 바쳤었고요. 그래도 지금은 먹고 살만하니 남편 동생인 거 감안해 그 정도는 할 도리 해야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누이 상견례하고 얼마 뒤에 시어머니가 저를 따로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남편 모르게 말입니다. 기니 할 말이 있다고 하실 때 왠지 불길한 느낌이 들긴 했습니다. 근데 그 느낌은 여지없이 들어맞아서는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기 얘, 내가 어려운 부탁 좀 하나 해야겠구나. 나 혹시 여유되면 3천만 원 정도만 빌려줄 수 있니? 1, 200도 아닌 3천만 원이나 왜 며느리에게 빌려달라고 하시는지 의아했습니다. 네? 3천만 원이요? 어머니가 그 큰 돈이 왜 필요하신 건데요? 혹시 무슨 안 좋은 일 있으신 거예요? 저는 어머니가 혹시 사기를 당하거나 사고를 친 게 아닌가 하고 걱정한 거였는데요. 어머니가 이러시더라고요. 안 좋은 일이라니. 그런 거 아니야. 사실은 네 시누이 때문에 그런다. 아무래도 결혼 준비하는데 돈 때문에 여의치가 않나 봐. 신랑 쪽에서 해오라는 거 맞춰주다가 빚까지 내게 생겼다지 뭐니. 그 집에서 집을 해준다니까 책 잡히지 않으려면 맞춰주는 게 속편하다 싶어. 근데 형편이 안 되니 손만 타지 뭐야. 형편이 안 되면 그거에 맞춰서 해야죠. 무리해서 왜 빚을 내려고 하세요? 아이 그러니까 너한테 부탁하는 거 아니니. 아들한테 부탁해도 결국 네가 허락해야 하는 거잖아. 그래서 어려운 부탁하는 거야. 내가 우리 딸 시집 갈 때 해주겠다고 월급도 꼬박꼬박 받았는데 돈을 못 보태줘서 얼굴을 둘 수가 없어. 내가 매달 여유되는 대로 갚을 테니까 네 신우한테 말하지 말고 나한테 좀 빌려다오. 응? 나중에 이 집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 갈 생각도 있거든? 그때 목돈으로 한 번에 갚으마. 남편이 얘기했으면 당장에 성질 내고 거절했을 겁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어려운 부탁하는 거 보니까 선뜻 거절의 말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남편과 상의해보겠다고 말씀드렸고 어쩔 수 없이 며칠 내에 어머니에게 그동안 모은 목돈에서 3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빌려드리고 말았습니다. 드리기 전에는 힘들게 모은 돈 드리는 거 아까운 마음도 들었지만 어머니가 조금씩 갚겠다고 하셨고 너무 고마워하시길래 그냥 안 받아도 그만이라고 생각하자고 마음 먹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진짜로 매달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보내시더라고요. 그래도 어렵게 돈 얘기 꺼내신 거 거절 안 해서 고마워하셨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자기 엄마가 돈 빌려달라고 했다는 걸 저에게 크게 미안해하는 건 없었습니다. 생활비를 줄 만큼 주고 있으니 시어머니 그만큼 도와주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듯 했어요. 어머니가 저에게 돈을 갚던 말던 별로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다행히 신우는 빌려준 돈으로 결혼을 무사히 했고 저도 몇 달 후 첫 아이를 출산하고 키우느라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친정엄마 도움으로 가게 자리를 옮긴 후 남편은 그럭저럭 사업을 잘 이끌어 나갔고 저도 휴직하는 동안 제 힘으로 아이를 키웠고요. 친정엄마는 저보다 더 바쁜 분이셔서 아이 키우는 거 도움받을 생각은 아예 안 하고 있었어요. 아이 새 돌까지는 제가 키우다가 복직해서 직장 어린이집에 맡길 생각이었습니다. 남편은 아이 낳고 나서는 가게 일이 더 바빠지는 통에 육아와 살림은 아예 신경도 쓰지 않았고 저는 거의 독박 육아를 하다시피 하며 체력이 많이 안 좋아지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주말에 더 바빴고 그나마 주말에는 친정엄마가 짬을 내어 밀린 집안일을 도와주시거나 아이를 봐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아이가 막 두 돌이 지났을 때였는데요. 그해 겨울 모든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지는 사건이 생겼죠.
바로 코로나가 터진 겁니다. 식당이며 술집이며 사람 상대로 하는 모든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시기를 버티다가 망하는 일도 많았던 거 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우리 가족도 그 위기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배달로 매출이 대체되면서 버틸만 했지만 학원을 운영하는 친정엄마는 코로나 직격탄을 맞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는 누구 한 명이 코로나에 걸리면 건물 전체를 폐쇄해 버렸으니까요. 엄마 학원에서는 하필 강사가 감염되는 바람에 운영을 당분간 중단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그만두는 학생들도 속출했고요. 엄마가 몇 달은 억지로 버티셨는데 코로나가 꺾일 기세가 안 보이자 버티기가 너무 힘드셨던 것 같아요. 당장 몇백만 원 하는 상가 월세 내려고 대출도 받고 하시다가 버티기가 힘드셨나 봐요. 저한테 너무 힘들다고 도움을 청하시더라고요. 선영아, 최서방은 요즘 버틸만 한다니? 엄마는 정말 한 달 한 달이 너무 힘드네. 큰일이다. 엄마 차라리 학원을 정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금방 끝날 것 같지 않은데 월세니 뭐니 어떻게 버티려고 그래. 그래도 일하는 강사들은 다 내보낼 수도 없어. 걔네도 한순간에 직장 잃는 거잖아. 몇 달만 더 버텨봐야지. 그래서 말인데, 선영이 너 엄마한테 혹시 2천만 원 정도만 좀 빌려줄 수 있니? 엄마가 정말 힘들긴 한가 봐. 나한테 생전 안 하던 말을 다 하고. 근데 엄마, 겨우 2천만 원 가지고 되겠어? 여윳돈이 있어야 몇 달을 버틸 거 아니야. 내가 최서방이랑 상의해 볼게. 아마 최서방도 엄마 도와주라고 할 거야. 나한테 목돈이 좀 있긴 하거든? 예전에 엄마가 빌려준 1억 최서방이 아직도 갚고 있지? 그냥 일부 갚는 셈 치고 엄마 준다고 할까 봐. 그랬더니 엄마는 손사래를 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 얘, 그러지 마. 그건 그거고 이건 내가 빌린 거니까 따로라고 생각하자. 그건 엄마가 코로나 진정되면 금방 갚을게. 엄마가 남편을 도와줬던 돈은 남편이 갖고 있으니 내가 빌려주는 돈과는 별개라고 생각하자고 하시길래 알겠다고 하고 그날 남편에게 바로 엄마 힘든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지금 엄마가 학원에 애들이 없어서 많이 힘든가 봐. 당장 몇 달 버티시려면 돈이 한 3, 4천은 필요한 듯 싶어서 내가 빌려드리고 싶은데 당신 괜찮지? 적금을 깨야 할 것 같긴 해. 그래도 엄마 도와주고 싶어. 지금까지 엄마가 이런 부탁하신 적 한 번도 없는 거 알지? 이번에는 진짜 많이 힘드신가 봐. 그래도 당신한테는 말하고 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야. 생각 같아서는 당신 이 빌린 돈 갚는 셈 치고 그냥 드리고 싶은데 엄마는 따로 생각하자 그러시네? 어쨌든 당신도 알고 있어. 나 엄마 빌려드린다? 그 돈은 남편의 돈이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결혼 전부터 틈틈이 모아놨던 돈이었고 남편과 모은 돈은 다른 통장에 따로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별말 안 할 줄 알았던 남편이 예상 밖의 말을 하는 겁니다. 하긴 요즘 하루아침에 망해가는 사장들이 한둘이 아니긴 해. 장모님은 버티려고 하시나 보네? 그래, 당신이 필요하신 금액만큼 빌려드려. 참, 근데 차용증은 꼭 써라. 아무리 가족이지만 빌려줬다는 증거는 남기는 게 좋은 거니까 서로 확실하게 해야지. 하지만 저는 남편이 말한 차용증이라는 단어에 기분이 상하고 말았습니다. 뭐? 당신 지금 뭐라 그랬어? 차용증? 내가 엄마 돈 빌려주는데 차용증을 왜 써? 그랬더니 남편이 저를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라는 듯 놀란 표정으로 이러는 겁니다. 차용증을 왜 쓰냐니? 거창하게 생각할 거 없어. 그냥 빌려줬다는 증거지 뭐. 게다가 요즘 금리 오르고 있는 거 몰라? 예전에는 목돈 빌려도 이자 내는 거 어렵지 않았지만 지금은 말이 다르지. 차용증의 이자는 한 5% 정도로 적으면 되겠다. 그 정도면 장모님도 싸게 돈 쓴다고 생각하실 거야?
사채업자한테 돈 빌려서 20% 되는 이자 내고 쓰는 거에 비하면 완전 공짜로 쓰는 거지 뭐야. 장모님도 5% 정도면 좋아하시겠지?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차용증 쓰라는 것도 황당한데 이자를 5% 쳐서 받으라니요? 당신 지금 하는 말 농담 아닌 거지? 우리 엄마한테 지금 꼴랑 몇천 빌려주고 5% 이자 받으라는 말이야? 내가 싫다면 어쩔 건데? 야, 자식 돈 묶어두는데 그 정도는 당연히 쳐주셔야지. 그거 싫다고 하시면 돈 없다 그래. 그래? 당신 생각은 그렇단 말이지? 그럼 할 수 없네. 나는 엄마한테 이자 받을 생각이 죽어도 없거든.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 생각해보니까 돈 나올 구석이 하나 있긴 하거든. 그러자 남편은 우리 돈을 안 빌려주겠다고 하는 말인 줄 알았나 봅니다. 그래, 이자 안 받을 생각이면 그냥 돈 없다고 말씀드려. 아님 당신이 제주껏 다른 돈으로 드리던가. 저는 남편이 툭 던지는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속은 엄청 부글거렸지만요. 그 상황에서 힘 빼가며 남편과 싸우고 싶지도 않았고요. 이미 차용증에 이자 운운하는 동안 남편에게 정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결혼 초 엄마한테 1억이라는 큰 돈을 빌려서 아직도 안 갚은 주제. 본인 사업 잘 꾸려갈 수 있게 도와준 게 엄마라는 걸 생각 못하는 게 참 배은망덕하구나 싶었습니다. 불현듯 결혼 전에 저에게 큰 빚이 있는 거 속인 것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이라는 사람이 딱 이 정도 수준이구나 깨달아지더군요. 그래서 저는 제 방법으로 남편을 응징할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차용증 그딴 거 안 쓰고 엄마 도와드릴 생각이었고요. 남편이랑 살면서 크고 작은 일로 싸우고 감정 상하면 당연히 이혼할 생각 떠올린 적도 많아요. 하지만 남편이 돈 가지고 치사하게 나오는 그 순간에는 정말 마음이 차갑게 식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남편에게 시댁에 가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아무 생각 없이 자기 집에 가자니까 군말 없이 따라 나왔고요. 그리고 시댁에 가자마자 밥 먹으라는 거 마다하고 시어머니에게 비장한 얼굴로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랑 남편은 애엄마가 갑자기 왜 저러나 하는 얼굴이더군요. 저는 군말하지 않고 어머니 앞으로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도장 있으시죠? 여기 도장 좀 찍어주셔야겠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의아한 얼굴로 서류를 확인하시더라고요. 이게 뭐니? 어? 차용증? 어머, 얘! 너 지금 나한테 차용증에 도장을 찍으라는 거야? 얘, 너 무슨 일 있었니? 갑자기 왜 이러는 건데? 아, 생각해보니까요. 어머니가 3년 전에 저 임신했을 때 어머니가 신우 결혼자금 쓰시겠다고 빌려간 3천만 원이요. 차용증을 안 쓴 것 같아서요. 아직도 절반도 못 갚으신 건 알고 계시죠? 근데 제가 돈이 좀 필요한 일이 생겨서요. 한 번에 갚아주시면 안 쓰셔도 되지만 그게 어려우시면 매달 이자 써서 갚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당당하게 빌려간 내 돈 갚으시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놀라서 어버버거리기만 하시길래 저는 계속 제 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자는 요즘 금리가 많이 올라서요. 그동안 무이자로 묵혀드렸으니까 이번 달부터는 5%로 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돈 빌려가실 때는 꼭 갚겠다고 하시더니 요즘은 10만 원도 안 붙이시길래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자랑 월 상환금 계산했으니까 어머니는 도장만 찍어주시면 돼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돈 빌렸다는 증거는 남겨놔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자 어머니는 뭐? 누가 그런 말을 하니? 나원 참 가족끼리 차용증이라니? 내가 너한테 억대 돈을 빌린 것도 아니고 원 너무 당황스럽구나. 누긴요? 어머니 잘난 아들이 한 말이에요. 맞지? 여보, 당신이 나한테 그랬잖아. 아무리 가족이라도 차용증은 당연히 써야 하는 거라며. 저는 남편이 했던 말을 그대로 했을 뿐인데 남편 얼굴이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그러더니 다짜고짜 저에게 언성을 높였습니다. 당신 미쳤어? 우리 엄마가 빌린 돈이 언제적 얘긴데 그걸 지금 와서 차용증을 받겠다는 거야. 당신 설마 내가 장모님한테 차용증 받으라는 것 때문에 앙심 품고 이러는 거야? 잘 알고 있네. 생각해보니까 나야말로 당신 말 듣고 정신이 번쩍 차려지더라? 당신 우리 엄마가 목돈 빌렸을 때 차용증 안 썼잖아. 그 뒤로 엄마 돈은 제대로 갖고 있니? 당신이야말로 이자 한 푼 안 내고 그냥 원금만 갖고 있는 건 아니겠지? 온 김에 어머니 차용증만 쓸 게 아니라 당신 것도 차용증 써야겠네. 당신 이자율은 몇 프로 해줄까? 나도 5% 이하는 해주기 싫어서 말이야. 5%를 하면 딱 적당하겠다 싶은데 어때? 이건 당신 입으로 한 말이야. 기억나지? 뭐? 당신 진짜 이럴 거야? 그건 장모님이 여유 있어서 빌려준 거잖아. 왜 똑같은 경우라고 생각하는 건데? 당신 적당히 해. 참아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야. 계속 이러면 나도 앞날 장담 못해. 웃긴 게 남편 놈은 그 상황에서 누가 더 불리한 건지 모르더라고요. 저는 남편 놈 앞에 또 한 장의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그동안 당신이 우리 엄마 돈 갚은 거 남은 금액이랑 이자 계산한 거야. 정확히 잔액이 6,500이더라? 한 푼도 떼먹을 생각하지 마. 알겠어? 지금 여기서 차용증 안 써주면 당신 이혼하고 사기죄로 고소할 생각이니까 각오 단단히 해. 남편 놈은 황당해하면서도 제가 건네는 종이를 받아들더군요. 그러더니 아까보다는 한풀 꺾인 목소리로 이러더군요. 고소라니 대체. 부부끼리 왜 이래? 여보, 나도 힘들다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야. 근데 갑자기 목돈을 어떻게 마련하냐? 부모님 돈은 내가 갚을 테니까 당신도 이제 그만해. 그리고 차용증 쓰라는 건 그래. 그건 내 말실수로 인정할게. 내가 잘못했다. 잘못했어. 이제 속이 좀 시원해? 그러니까 그만하고 당신도 장모님께 빌려드리고 싶은 만큼 빌려드려. 이제 됐지? 되긴 뭐가 돼. 이미 늦었어. 차용증 안 쓰겠다 이거지? 그럼 다른 방법으로 받아내야겠네. 일시불로 말이야.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까지 받아야 할까 봐. 뭐 이혼? 당신 진짜 적당히 해. 애 엄마가 무슨 이혼을 하겠다 그래. 우리 애는 어쩌고? 우리 딸을 아빠 없이 키울 거냐? 누가 아빠가 없다는 거야. 당신은 아빠 노릇 계속해. 당신 애인데 아빠 노릇하는 건 당연한 거지. 양육비 꼬박꼬박 보내고 매달 면접 교섭하게 해줄게. 대신 나랑 부부로서 인연은 끝이야. 이미 당신 입에서 차용증 말 나왔을 때 우리는 끝났어. 알아? 그나마 위자료 아끼려면 협의 이혼하고 끝나는 게 좋을 거라는 것만 알아도. 시어머니 앞인 거 아랑곳하지 않고 저는 할 말을 다 해버렸습니다. 어머니는 이혼하겠다는 거 듣고서는 아들에게 무조건 잘못했다고 말하라고 난리시더군요. 하지만 그 모습도 제 편을 들어서라기보다는 돈을 갚기 싫어서인 걸로 보이기만 했습니다. 예, 애를 생각해라.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이혼은 안 될 말이야. 너 여자 혼자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서 그러니? 애는 아빠가 있어야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대신 사과할 테니까 제발 그런 말은 말어. 내가 이놈 머리털 다 뽑아서라도 정신 차리게 아마. 어머니가 왜요? 다 큰 아들이 머리털 뽑힌다고 정신 차리겠어요? 어머니는 사과하실 필요 없고요. 제 돈이나 갚으세요. 저는 이 사람이랑 이혼할게요. 그리고 어머니 아들이요. 집에서 뭐 하나 하는 게 없어서요. 그냥 없는 게 나아요. 솔직히 저 인간 치닥거리 하는 거 너무 힘들거든요. 저도 이제 편하게 살고 싶네요. 여보, 앞으로는 집안일도 돕고 애 보는 것도 지금보다 더 하면 되잖아. 누가 들으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줄 알겠다. 솔직히 그게 사실이잖아. 당신이 같이 살면서 힘든 건 당신 일 때문이지. 다른 건 다 편하게 살았을걸? 내가 밥 해줘, 빨래 해줘, 집도 깨끗해. 이혼하면 솔직히 당신이 불편해지는 거지. 그걸 알면서도 같이 산 내가 바보다. 힘들 때 당신 도와준 우리 엄마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인간을 치닥거리하고 같이 살아준 내가 등신이다 싶어.
이제는 다 사표 낼 테니까 앞으로는 당신 엄마한테 해달라고 해. 어머니는 결국 충격받은 얼굴로 주저앉아 버리셨고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시댁에서 나와 버렸습니다. 시모와 남편의 황망한 표정 생각하면 속이 후련합니다. 할 말은 다 하고 나와서 후회는 없어요. 남편 놈은 당연히 집에 와서 이혼 못하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소송까지 불사할 생각이었습니다. 차용증 안 써주면 당장 고소장 접수하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친정 부모님께도 이혼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친정 부모님이 옛날 분이시기는 해도 딸이 힘들게 사는 건 싫으셨을 겁니다. 제가 이혼하겠다는 거 말리실 거 예상했지만 저의 그런 예상과 달리 엄마는 당장 친정으로 애랑 같이 들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힘들게 산 거 몰랐다고 하시면서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왔고 몇 개월 별거 기간 갔다가 작년에 이혼을 마무리했습니다. 남편이랑 재산 문제가 협의가 쉽지 않아서 소송까지 생각했는데 결국은 제 요구를 들어줬습니다. 집은 처분해서 정확하게 나누고 시모와 남편이 갚아야 할 돈도 집 정리하면서 한 번에 받아냈어요. 현금 자산은 각자 기여도 정확히 계산해서 나눠 가졌고요. 아이는 엄마인 제가 키우기로 하고 양육비는 매달 100만 원씩 받기로 협의했습니다. 3개월이라는 숙려 기간을 거치는 동안 남편은 어떻게든 저한테 돈을 안 주려는 꼼수를 부리길래 재산 명시 신청까지 했는데요. 이 인간은 엄마 돈을 갚을 능력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안 갚고 있는 거였더라고요. 그거 보고 얼마나 괘씸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악착같이 받아낼 거 다 받아낸 겁니다. 그렇게 이혼한 게 1년 전이니 참 시간이 빠르긴 하네요. 이혼 그까짓 거 하고 나니 진짜 별거 없습니다. 그냥 귀찮은 인간 하나 없어져서 살기 편하기만 하고요. 친정 부모님께 죄송한 말이긴 한데 일단은 제 몸이 편해서 좋습니다. 앞으로 아이와 살 날이 맘처럼 쉽지는 않겠지만 씩씩하게 살 테니 싱글맘인 저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이혼 사연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의 유쾌하지 않은 가정사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자분들은 늘 행복한 삶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